뮤지카우 의장께서 K컬처 300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 킬러 유스 케이스 문학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10분 내에 발표를 좀 맞춰달라는 주문이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10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카우의 전현경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여러분들이 듣고 부르실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음악에서 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를 기초자산으로 증권화시키고 이것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말씀을 꼭 좀 들어주셨어 하는 분들이 지금 자리를 떠나셔서 사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말씀 잘 들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19년도부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20년, 21년에 걸쳐서 서비스가 로켓 성장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금융 규제를 맞으면서 제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음악 증권을 발행하는 일, 이것은 음악과 문화와 사실 금융을 온전하게 결합한 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음악 증권을 딱 금융 사업이라고 규제하고 그 안에 틀을 넣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음악이거든요. 음악이라는 자산을 증권화했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문화의 속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금융을 결합할 때 이것을 단순히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또 금융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굉장히 조화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와 이 금융을 제가 결합하는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이유입니다. 문화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요. 금융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죠. 그런데 이 두 법이 자기네가 결합할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정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법 말도 안 되는데 다 지켜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렇게 이 제도적, 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꼭 들으셔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 이 업이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문화에 단순히 금융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얹으니까 그래도 수출이 잘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들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요 기존의 산업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회 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K컬처 300조 달성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K-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K-팝이라는 산업,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굿즈도 팔고 콘서트도 팔고 음원도 팔고 다 팔고 있죠. 굉장히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22조의 숨은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흥미로운 일이라는 거죠. 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국가산하연구원인데요. 여기서는 이 국내 음악 저작권이 유동화가 되면은 최대 22조 원의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산업 연간 수출액이 2조 원이거든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요즘에 문체부에서 이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50조 시장이거든요. 이 300조를 만들려면 무려 2배를 더 해야 되는데 음악산업 수출액이 2조밖에 안 되고 산업 전체를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십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50조를 어디서 추가로 달성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들으셨는데 저는 바로 이 문화와 금융의 융합이 이것을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컬처의 관점에서 문체부가 보다만 않는다면 이 K300조 달성하는데 굉장한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바로 K-팝 음악 저작권 시장은 아직 외국인들이 접근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K-팝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무려 이 22조의 시장은 외국인이 현재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열리면 차세대 핵심 수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전 세계의 팬덤이기 때문이죠. 뭐 K-팝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죠. 요즘의 팬들은 단순히 그냥 굿즈를 사고 음악을 듣는 이런 수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이들과 아주 직접적인 어떤 성과를 나누는 더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원하죠. 바로 이것이 이 음악 저작권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 뮤직하우가 태동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던 음악 저작권을 금융상품으로 쪼개서 팬들도 소장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팬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팬덤의 금융화,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요즘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서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는데 기사 제목이 K-팝 저작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된다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허브의 아시아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쓰고 싶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쓰고 싶게 만들려면 쓰고 싶은 그 동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어떤 금융상품 중에 외국인들을 국내의 금융 플랫폼으로 유도할 만한 자산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팝 음악 지원권은 어떨까요? 글로벌 팬덤을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 왔으니까 다른 금융 상품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K-팝 음악 증권은 외국인을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유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는 바로 앵커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음악 저작권의 금융 유동화는 음악 산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금융 인프라를 공급을 함으로써 규모 있는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24년에 지식
국제재산연구원에서 이 음악증권 시장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요, 1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312만 명에게 창작 기회가 제공되고 부가가치 유발액이 4,800억 원에 달한다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보강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티스트에게, 특히 음악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음악 저작권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 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자산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IP의 가치 평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뮤직하우는 바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음악 IP의 정당한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부여함으로써 저희가 목돈을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금융 인프라를 이 IP에 공급을 해서 저희가 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천억 원의 IP를 그동안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 2천억 원은 주로 코로나 시절에 매입이 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산업에 굉장히 큰 단비가 되었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K 컨텐츠,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을 됐을 때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면 이것이 국내의 국내 창작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으로서 다시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산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선결 조건이 있죠. 바로 그것이 이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저작권증권이 단순한 증권이 아니라 문화자산이라는 속성을 인지해서 그것이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음악 저작권 금융 유동화는 K컬처 300조 달성과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킬러 컨텐츠 전략, 킬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K-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팬심의 금융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